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도는요, 어느 지역의 날씨 상황을 한눈에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기도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어야겠죠. 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기압, 습도, 기온, 이슬점, 운량, 구름의 양이죠. 그리고 풍향, 풍속 등의 여러 요소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각 지역의 날씨를 알 수 있고요. 연속된 일기도를 통해 앞으로의 일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날씨를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기상예보를 작성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기기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요. 우리가 다양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언어가 달라도 간단하게 날씨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이런 기호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름의 양은요, 우리가 요 일기 기호 안에서 여기 선생님은 이제 친구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때 콩나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콩나물 머리가 바로 구름의 양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맑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칠한 하얀 색깔 원이고요. 그리고 점점 구름의 양이 많아질수록 단계별로 이제 색칠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제일 많을 때는 이제 완전히 검은 색깔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콩나물 머리가 있으면 이제 콩나물 줄기가 있겠죠. 줄기, 꼬리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했는데요, 선생님은. 자, 줄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풍향은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자, 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면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이 되겠죠. 자, 지금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 북과 동 사이, 북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동풍이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그림은요, 풍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북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 북북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리의 개수 혹은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풍속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짧은 게 2입니다. 짧고 아래쪽에 있는 게 2고요. 그거보다 길고 위에 있는 게 5의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있기 때문에 풍속이 2 더하기 5에서 7m/s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풍속이 25m/s예요. 여러분들 태풍을 우리가 나누는 태풍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풍속이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초속 17m입니다. 17m/s란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거센 바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선 그림은요, 우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났을 때 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때 이 전선 위에 이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이런 그림들은 이렇게 일기도가 있으면 바닥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은 우리가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H랑 L로 각각 표시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기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지방의 풍년과 풍속은 어떠한가부터 질문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각각 풀어보시고 학습지에다가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현재 서울지방의 풍향과 풍속 어떤가요? 서울지방은 대략적으로 이 기호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대략 지금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서풍이고요. 풍속은 긴 꼬리가 2개가 있네요. 그래서 10m/s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향은 남서풍. 자, 그 다음에 현재 서울지방의 구름의 양은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검은 색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흐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해, 동해, 남해 중에 풍랑이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다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풍랑은요, 바다의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걸 우리가 풍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서해, 동해, 남해에 어떻게 풍랑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선 풍속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서해, 그 다음에 여기 남해, 그리고 여기는 동해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동, 남 중에서 일단 풍속이 가장 세다고 생각되는 쪽 어딜까요? 자, 보시면 동해 쪽은 일단 일기기호가 뚜렷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서해랑 남해 쪽에는 이제 이렇게 긴 꼬리 2개가 달린 일기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긴 꼬리는 둘 다 10m/s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요 정보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등압선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압선 사이의 간격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간격이 촘촘하냐 넓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람의 세기 혹은 기압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압 경도력이라는 개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촘촘하다는 얘기는 그 간격 사이의 기압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훨씬 더 어떻게 불까요? 세게 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기압이 1000이에요. 자, 어디는 기압이 900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선생님이 정말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 정도 간격이랑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000이고요. 똑같이 900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경우랑 2번 경우에서 지금 간격이 달라요. 자, 뭐가 바람이 더 세게 불까요? 자, 훨씬 더 내려오는 기울기가 가파른 요 1번 경우가 바람이 더 세게 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의 풍속이 세진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남해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 라고 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먼저 여러분들 고치고 시작할 건데요. 여기 가운데 10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16이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016, 1016 헥토파스칼로 고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현재 제주도 지방의 풍향과 풍속은 어떠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여기 있습니다. 풍향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쵸,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서풍이고요. 풍속은요 5m/s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게 긴 게 짧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꼬리가 있을 때 무조건 이 바깥쪽에 있는 건 긴 거고요. 그리고 짧은 친구들은 이렇게 안쪽에다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제주도 지방의 구름의 양은 어떠한가요? 자, 구름이 지금 절반 정도 차 있네요. 그냥 구름 많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풍향은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향을 대충 바라보면 이런 일기기호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바람이 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일기도에서 우리가 저기압 부분과 고기압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쪽이 고기압일까요?
그쵸? 이쪽 왼쪽 아래쪽이 고기압이고요. 점점 갈수록 저기압이 되는 것을 등압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일부 지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뭐 기압 차이에 따라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뭐 남쪽과 서쪽 사이 남서풍이 뭐 전반적으로 불어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압선 그리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압선을 그리는 데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을 그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준은요, 1000헥토파스칼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선별의 간격은 얼마?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1000이에요. 자, 그러면 1000, 그 다음에 1004 지점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8, 1012 이렇게 4단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1000보다 작은 기압일 때는 996 지점을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1004라는 지점을 여기 찍고 여기 찍었는데 그 다음에 1004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1002가 있고 여기 1006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느 지점이 대략적으로 1004겠구나 라고 임의로 점을 찍어서 등압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04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5라는 값은 1004보다 이렇게 왼편에 위치하게 되겠죠. 왜? 왼편으로 갈수록 1008, 1010이라는 고기압 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측값이 없는 곳은요, 부근의 값에서 비례를 해서 어림해서 그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끈한 곡선이 되도록 그리고요. 곡선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겹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죠. 등압선 간격이 좁은 A 지역은요, 간격이 넓은 B 지역보다 바람이 세게 분다. 여기 A 지역이 B 지역보다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압선 그리기 규칙을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와 그 부근의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등압선을 그려보고 고기압과 저기압을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압선 다 그려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쵸, 상대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제 고기압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기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직접 일기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기상캐스터라는 활동을 해볼 거고요. 다음 제시된 세 개의 일기도의 특징을 각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징에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냐면, 일단 각각의 일기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혹은 몇 월 며칠의 일기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각각 어느 시기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그러니까 요게 시간 순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들쑥날쑥 섞어놓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뭐 기압 분포라든지 전선의 유무라든지 혹은 구름의 양,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기도의 특징을 한번 다들 작성을 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미리 분석한 3개의 일기도를 바탕으로 같은 날 18일 날 오후 12시의 기상 상황을 예측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제시했던 일기도들은 사실은 언제? 이게 18일 오후 12시 전의 일기도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기도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시간 순대로 배열을 해서 그 다음에 18일 오후 12시에는 과연 어떤 일기도가 그려질지를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시된 일기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관측한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열선도를 작성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도를 지금 3개를 제시했는데요. 요거의 특징을 각각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18일 12시에 일기도도 지금 어느 정도 작성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 선생님이 정보를 하나 더 드린다는 거죠. 각각의 3개에 대한 단열선도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실 거고요. 그 단열선도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날씨를 구체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제공한 단열선도에다가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온과 이슬점 온도, 기압을 하나씩 그려보시면 아마 어떤 날씨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추측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일기예보를 작성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3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일기예보 영상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검색해보고 일기예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냥 뭐 오늘의 날씨 치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날씨 소개 영상들이 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고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기예보를 지금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3개의 일기도와 3개의 단열선도를 바탕으로 17일 0시부터 18일 0시까지의 날씨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예측한 6월 18일 오후 12시의 날씨를요, 다음 관측 자료를 포함한 기상 예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6월 18일 오후 12시에 단열선도를 그릴 수 있는 자료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일기도, 여러분들이 직접 예측했던 일기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상 예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본 작성까지 다 마무리 하셨나요? 우리가 오늘의 날씨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해서 6월 18일 오후 12시의 날씨를 직접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과 단열선도, 이때의 단열선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열선도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 작성하신 대본과 학습지를 선생님이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더 탐구해보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몇 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제시한 기상 관측 자료는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고도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 온도뿐만 아니라 풍향과 풍속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날짜,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났던 날 혹은 앞으로
아니 뭐 앞으로는 사실은 힘들죠. 뭐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뭐 밥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그때 날씨를 기억하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상 관측 자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선도에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여러 나라의 자료를 알아보고 싶다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고도에 따른 단열선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무나 민간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재청이라는 그런 다른 사이트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고요. 전 세계 지점별 사운딩 정보라고 해서 고도별 기압이나 기온 등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도 4개의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단열선도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 텍스트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GIF 움직이는 파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단열선도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뭐 단열선도, 일기도, 그리고 기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고요. 그리고 단열선도를 직접 작성해보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실습을 직접 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